D-64, 이제 2달 조금 더 남았죠. 인물풍년이고요. 한쪽에서는 인물난이고 이렇습니다. 각 당 처지, 각 당의 현재 상황, 승패 가를 변수를 간략하게 콕 집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습니다. 변수가 뭘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인물풍년인데 좀 집안 싸움이 시끄럽습니다. 이재명, 전해철, 여기도 시끄러워요. 그다음에 광주시의 강기정, 이용석, 광주시장 자리 놓고 뭐 전두환 부역자다, 가짜 뉴스다. 자유한국당은 후보 공천 잡음, 그리고 지지율이 좀 어떻게 안 오르네요. 김문수 전 지사, 태극기로 통일하는 날까지 모든 걸 바치겠다. 이인재 의원, 2달 뒤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바른미래당은 무너진 제주 거점, 서울 제외 수도권 인물난. 원희룡 제주지사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계인 전 의원은 경기지사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과도한 문재인 마케팅 자제를 부탁드려요. 홍준표 대표, 김문수, 영원히 맑은 남자예요. 안철수, 내가 야당 대표 선수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자, 패널들 말씀을 차례로 이제 정리해서 정태근 의원부터. 지금 우리 선거는 보면 내가 뭘 잘해서 정책을 잘 내서 그렇게 해서 점수를 따는 게 아니라요. 예. 서로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타격을 가지고 내가 상대적으로 득을 보는 건데 지금 이제 김기식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행이라고 얘기하지만 같은 동료 의원이 보기에도 사실은 아주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청와대가 옹호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오만하게 보이니까 야권에서도 구속수사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판이고 거기서 이제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죠. 결국은 여권과 청와대가 그런 오만과 무리수를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협체 자세로 가면 지금 이 페이스가 계속 갈 거고 지금처럼 계속 가면 제가 보기엔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계인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진짜. 이게 아니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전은 오랜만에 뵈니까 성함을 오랜만에. 차재원 교수님은? 예, 저는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은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소위 말해 기울어진 운동장 하면 상당히 보수가 항상 우위에 점한다는 뜻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조금 상당한 우세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변수라고 한다면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북한 변수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홍준표 대표가 위장 평화쇼라든지 오늘 뭐 김문수 전 지사가 뭐 또 좌파 운동권 주사파 이야기를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북한 변수에 많이 기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판이 깨지지 않는 이상 그런 변수는 그 변수조차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고영식 교수님은 뭘? 저는 변수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변수는 국민의 민심입니다. 그동안 여러 선거를 치러 봐왔지만 국민은 아주 현명합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여당이 압승을 하는 것이 뭐 거의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은 그러한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데 대해서 늘 견제를 해서 선거가 끝나면 황금 분할이다. 이런 얘기가 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인 이러한 그 여권 우세가 국민들로서는 견제 심리가 생겨서 수도권이라든가 뭐 지역은 좀 어렵지만 수도권 같은 데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당이 오만과 아까 뭐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무리수를 두다가는 큰 코를 다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김기식 뭐 금감원장도 얘기 나왔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또 박수현 또 충남지사 예비후보 다 낙마하던가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 미투 같은 돌발 변수는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선거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정도입니다. 네, 김한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지지율이 사실 상대적으로 높은 게 여권인데요. 그 저변에는 뭐 아까 이제 미투 얘기 말씀하셨는데 안희정 전 지사라든가 정봉주 전 의원 할 때 굉장히 신속히 대처했습니다. 지금 청와대라든가 정부 여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뭐 김기식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제 짧은 생각으로는 아마 뭐 조만간 조만간 또 신속히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이 사실은 민심을 빨리 흡수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지지율에 또 기반이 되고 그 변수는 거꾸로 이런 민심의 어떤 의사를 이제 잘 안 듣거나 이제 소통이 안 될 때, 좀 오만할 때 그런 게 변수가 되고 남은 거는 이제
가장 큰 외곽 변수는 북한이죠. 예. 어차피 남북회담, 예. 북미회담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저는 이게 전망 그 어때요? 가장 큰 변수는요. 누가 말해도 이게 북한의 비핵화. 이게 그 성공적으로 회담이 돼버리면 여권이 당연히 유리하고 예. 이게 파탄되면 당연히 불리하고 네. 이게 가장 큰 변수고요. 저기 두 번째 변수가 있어요. 네. 바로 이게 MB나 박근혜 대통령 구속 있잖아요. 이걸 이게 여론이 어떻게 흐르느냐. 이게 정치 보복적으로 흘러가느냐. 예. 아니면 이게 적폐청산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보수 측의 대결집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정기남 교수님이 정리해 주시죠. 2달 앞둔 지방선거 오늘 아마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집권 여당에 아마 승리가 되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1년차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당 지지율 민주당 50% 육박합니다. 예. 그러나 예. 대통령의 인기에 의존하고 야당이 저렇게 허물허물한 반사 이익만 기대해서는 제가 볼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2달 만에 몇 번 정도 출렁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 역시 감놈의 감 떨어지기만 기다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네. 혁신과 과감한 지금과 같은 후보 내래꼽기로는 민심을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과연 정체성이 무엇인지 예.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떤 선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사인이 나와야 됩니다. 예. 거기에 아마 승패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뭘 보고 선택을 해야 잘했다 소리를 들을지 후회 없는 선택을 또 해야 되겠죠. 고맙습니다.